예, 준비된 5위입니다. 전한길 씨입니다. 역사 강사,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들어온 이후에 내내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옛날에 친윤, 반윤, 친한, 반한, 비한 뭐 등등으로 싸우더니 친길이냐, 친반길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와 이런 평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향력은 행사할 겁니다. 네요?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보낸 공개 질의서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입당 논란이 있으신 분의 공개 질의서에 공개적으로 답변하신다는 게 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제가 검토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소연 평론가. 지금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 면접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등등의 내용도 있고 저희 채널에 단독 취재된 내용에 보면 친한파 출당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도 지금 물어본다고 해요. 나머지 여기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답변을 안 할 것 같고 김문수, 장동혁은 할 것 같은데 네. 저 사파로 그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저는 저 자체가 사실은 매우 참 희화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전한길 씨가 선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비대위원장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을 지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어떤 자격으로 뭘 묻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당원 자격이고 굳이 한다면은 그 다음에 4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파워 유튜버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공적 권한을 가지고 지금의 공당의 후보, 특히나 제1야당의 대표로 나선다는 분들에게 면접 권한을 갖습니까? 사실 저거는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그 7명이 후보 등록하다 보니까 일단 이 4명을 거를 때에는 여론조사 50과 당원 50이 들어가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4명이 가가지고 마지막 파이널을 할 때에는 이제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분 전한길 씨가 나 지금 10만 당원 있어요. 근거 없습니다. 어쨌든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예. 10만 당원 있어요. 40만 유튜버 구독자 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 수가 75만에서 80만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여기에 안 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신의 어떤 숫자를 너무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당을 압박하고 있다. 근데 저는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뻔한 얘기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친한동훈을 따르던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한길 씨가 저게 어떤 형식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본인의 저는 좀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하겠다는 두 분 있잖아요. 최소한 저는 형식에서 서면 정도에는 내가 응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할 수 없겠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 이상 나가는 거는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는 건너가기형 전대 이거 뒤로 돌리는 퇴행이 됩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답이 나왔어요. 진짜 극우 간별사에 간별받겠다 줄 서면서 극우 없다고 하는 건 이건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친한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한길 입당 2달 만에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후보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계 다 내쫓아라. 뭐 10명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입당 2달 만에 주인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논란이 있었지만 전한길 씨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안착은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유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전한길 씨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뭐 입당이냐 출당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전한길 씨는 이 국민의힘의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뿌리의 영향력에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 당권 주자들이 있는 한 전환길 씨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환길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것이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는 확대 과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력들이 작동될 것이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런 당권 주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에게는 큰 불행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강력한 당대표 당선 유력한 후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따 여론조사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전환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지금 만날 계획이 있는 것은 없고요. 뭐 얼마든지 또 저하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전환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구 변호사님, 우파 개딸. 아니 민주당에도 저렇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에서 우파 개딸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 지도부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다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환길 언행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겠다. 제명 탈당 권유 같은 조치도 가능한지 한번 서울시당에 해봐라 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저렇게 유력한 후보들이 아니 뭐 입당한 게 뭐 문제라고 뭐 어차피 원어브대면 한 명의 당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떤 측면에선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치 이론적으로 역사에서 배운다고 할 때 그냥 사례들을 쭉 보면 알 것 같아요. 미국 정치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극단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접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당 정치가 버텼던 거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어떤 후보자가 후보가 되지 못하게끔 정당에서 막았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개딸에 대해서 비판했었잖아요. 당에서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딸들을 출당시키라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잖아요. 다만 개딸과 영합한 이재명 후보가 당을 접수하는 거 이건 문제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세력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반영한 누군가를 밀어 올린다고 할 때 영합이 되는 그 과정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유력 후보 2명이 거기에 올라탄다라는 거는 예전에 비판해왔던 거랑 미러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출당시키냐. 뭐 그것도 맞는 측면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영합해서 한 몸이 되고 당을 접수했을 경우에 대중정당에서 멀어진다라는 위기감은 가져야 되는 게 맞다. 예. 그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랑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두 분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중도라는 건 반드시 선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까지 설득해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지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순 평론가 여론조사 좀 잠깐 볼게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컷오프가 되고 4명이 붙었을 경우에는 80%의 당심이 그렇죠.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당심의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34.9 김문수, 장동혁 19.8. 결국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네. 조경태, 주진우, 안철수 등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쪽은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바뀔 수도 네.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래요. 반대로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거와 숫자가 좀 사뭇 다릅니다. 조경태 1등 23.5, 16.8, 10.7 이런 순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요. 제가 오늘 누군가를 점심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된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윤심이든 전환길 씨를 등에 업고 나서 당선이 된 다음에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하나회를 척결했고 그다음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네. 그렇게 해서 과거와 절연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시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기대에 불과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화 되려면은 사실상 이런 분들의 소신과 철학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왜 이렇게 당신과 민심이 괴리가 있느냐. 저는 일단 여기서 80대 20 구조가 이제 룰 구조가 가장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그 당심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영 후보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가 여기에 함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당심에서 지금 압도적인 후보가 없어요. 50에 육박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말하면 일강 후보가 없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는 34.9라는 아까 데이터를 보면은 50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저울질합니다. 국민 20이 눈에 약간 들어오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장동영 후보는 추격자의 입장이니까 더 세게 나갑니다. 네. 난 바로바로 하겠다. 왜냐? 지금 김문수 후보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강성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전환기 씨에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서 정말 친한계를 제끼고 그다음에 중도를 소구하는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가서 칼자를 들어서 TK 출신 영남당 전부 내가 해체하고 수도권당으로 가겠다.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뭐 축구 전술에서도 빌드업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렇게 하루아침 물론 파격성, 정말 우리가 국민들을 시선을 사로잡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화되는 그 정치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진행되는 녹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당의 수구와는 어느 정도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그분이 만났다 그 많은 분들의 소망사항을 대변하는 것이지 예.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뭐 지금 당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전환길과 함께 또는 윤 어게인과 함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의 구조 자체가 주류 세력이 누구냐, 친윤계라고 하는 구주류라는 분들이 여전히 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국민의힘이 당원이 70만, 뭐 8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만이 들어왔다고 막 그게 맞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더 많은 국민들은 또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있을 거고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은 나갔다 쳐더라도 합리적인 그 정치를 꿈꾸는 많은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그럼에도 친전환길, 친윤 이게 아직도 더 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수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아주 보편적인 그냥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지지층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바꿔치기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교체를 막아냈던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런 여지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오죽했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 내왔던 목소리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고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번에 완전하게 배척당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과연 당원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작동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작동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가 매우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평가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야권의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또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결국은 모든 권력을 민주당, 여당이 쥐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책이 나올 것이고 그 3년 뒤에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득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지켜보시죠. 국민의힘 내용 짚어봤고요.